먼저 기자회견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묘소를 참배하면서 제가 오늘 이 광주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기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이 발전 상황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40년 전에 여기에서 들렸던 그 민주화의 함성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공고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취지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특별히 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호남 방문 의의를 감안해서 질의응답은 지역 언론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중화기자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수 있는 기자님은 말씀드린 대로 소속사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자님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따로 저희가 마이크 저쪽으로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전남일보 박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그 오전에 5.18 민주노조를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당에서도 5.18 유공자 외국 강화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5.18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고 또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 5.18 왜곡이 되고 있고 또 폄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단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당내 그 지지층 내에서 좀 반발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이 점도 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가 듣지를 못했네요. 첫 번째로 이런 5.18 오늘 이제 교육 참배 및 호남에 대한 이 진정성을 어떻게 당의 지지자 중에서는 혹시 반발하시는 분이 없으실지,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과연 통합당의 이런 호남 방문이나 호남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한 진정성을 의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주실지. 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당도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5.18로 인해서 이곳 광주와 이 호남의 민심이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상당히 소원한 그런 관계를 갖다가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민주정당으로서 집권을 향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서 50여 년 동안 집권을 한 정당으로서 우리나라 전체를 어느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그런 편협한 이런 생각을 갖다 버리고 앞으로는 전 국민을 갖다가 포용을 하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기틀을 갖다가 확립해 나갈 작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무슨 진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당내 혹시 그 통합당 내 지지자분들 중에서 이번 그 5.18 저희 뉴욕 방문도 호남에 대한 제가 보기에 우리 통합당 전체도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호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다가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권을 생각하는 정당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짓을 갖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집권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도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메일신문의 김다희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이 많이 덜한 걸로 다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파악을 하고 있으신데, 오전에 이제 5.18 유공자 이후 이외에 혹시 호남 민심을 끌어안을 만한 대안이나 뭐 이런 정책을 또 다른 걸 제시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남의 추가로 저희 진심을 전달할 만한 정책, 또 재현, 호남 정책, 저희가 특히 호남 분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만한 정책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겠다. 지금 우리가 이 통합당이 호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호남에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이것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 호남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을 갖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로 저희들이 그걸 제시를 할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가지고서 확실한 당의 정책으로 굳힐 수 있는 그러한 세세를 갖다가 갖추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신 기자님 계시면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제가 있다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혹시 좀 생각하시는 의제나 안건이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라는 것은 최근에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제를 극복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가져오고 있는 경제적인 이 어려움, 사회적인 이 좀 어려움, 이러한 등등의 큰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정부의 재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위 가장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을 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만 하고서 모양만 갖추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뭐다. 그런데 현재 야당이 그거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해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성숙됐을 적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적에 대통령과의 소위 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갖다 드립니다. 네. 지금 두분 손 들으신 민태균.
오늘 그 당 차원에서 준비한 법안 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좀 실질적인 부담을 강화하면서 보상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내에서도 조금 반대 의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가 궁금하고. 아니, 당내 뭐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당내에서 이 토론과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다 의견의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시도하는데 일부 당내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간철할 수 없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헌화하시고 무릎을 꿇으셨는데 즉석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오늘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결정을 하신 배경이 궁금하고 이 법안도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헌화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신 거, 헌화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신 거가 어디서? 아까 헌화하시면서 무릎 꿇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 배경이 뭔지, 그다음에 아까 그 법안의 취지. 아니 뭐 제가 헌화하면서 이 무릎을 꿇는 거는 우리가 진심 어린 사죄를 갖다가 하겠다 하는 이런 심정에서 했던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대한 무슨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서 이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절차를 갖다 거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예. 시사포커스의 양준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 오셔서 민주모지 이렇게 묘지에 헌화하시고 참배하시는 것이 단순히 광주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50년 동안 미래통합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당들은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광주를 대변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어떤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정당이 그동안에 누렸던 부분에서 이 나라의 서민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좀 사죄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지, 또 그런 그 연장선에서 현재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는 어떤 것을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뭐 과거에 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이나 지금의 정당도 소위 흔히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을 하기에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근대 민주정당이 제가 보기에는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비대위를 맡아가지고서 통합당을 변신시키는 지금 과정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렇게 보수 집단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쳐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는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약자와 동행을 갖다가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서민의, 즉 사회적인 약자를 갖다가 통합당의 주 타겟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정당으로서의 특히 근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통합당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겨냥을 해서 약자와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현 정부, 저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모든 국민이 화합을 하고 조화로운 그런 사회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그 기치를 갖다가 높이 제가 부르짖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를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척경이 뭐냐?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 교육제도 자체가 지금과 같아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불균형이 가장 극심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의 증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공교육은 점차적으로 쫄아들어가고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러한 교육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앞으로 저희 통합당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느냐. 즉, 교육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면은 대한민국의 소위 빈부의 격차, 양극화라는 것은 절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통합당이 전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참 전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사실 현장에서 항의하셨던 분들도 요구를 주요하게 했던 게 이전에 이제 5.18 망언과 관련해서 얽혔던 전직 의원들을 제명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 식의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5.18에 대해서 망언을 푸신 분들은 이미 당에서 다 지금 머리 떨어져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만에 하나라도 또 발생을 한다면은 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해 나갈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번 정도 더 질문을 받고 추가로 어렵게 오셨으니까 저희 뒤에서 먼저 손 드셔서요. 네, 모델일보 이상석 기자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유가족지와 매국 처벌법 같은 것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민주당과 어떻게 협조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협조를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라는 게 어떤 걸 협조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18 진상규명과 관련한 많은法案들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협조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드렸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양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묘지에서 눈물을 좀 훔치셨어요. 그때 어떤 점에서 어떤 느낌에서 그렇게 눈물을 훔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조금 감정이 복받쳐가서 그런 느낌을 갖다 받으시는 것 같던데 느낌대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 생각하신 거 없어요? 옛날 생각이나 그런 거? 옛날 생각 혹시 아까 읽으시면서 혹시 옛날에 북받쳐오르게 했던 옛날 기억이 혹시 있으셨는지 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야 자연 발생적으로 남아오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이수 기자님. 네, 배경이 이수 기자입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로 호남 출신을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있지 않냐는 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하여튼 당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유능한 인물을 갖다가 선택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남 사람이 됐건 충청 사람이 됐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구애받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거